안녕하세요. 꿈장TV의 이수경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대인의 교육 세 번째 시간으로 하브르타의 방법과 하브르타의 교육적 효과라고 정해봤습니다. 구글의 창업자죠. 레리 페이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식사 시간마다 벌어지는 격렬한 토론 때문에 매일 읽고 생각하고 상상해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참 너무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구글의 창업자는 두 사람입니다.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인데 이 두 사람 모두 1973년생이고요. 창업할 지금 당시에 그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또 한 명의 아주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페이스북의 그 지금 창업자 마크 저커버거는 그 창업할 당시에 나이가 20살이었어요. 1984년생이거든요. 좀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델 컴퓨터 마이크 델이 창업을 했는데 그분이 창업할 당시 나이가 19살이었어요. 1965년생이긴 한데 그 창업할 당시의 나이는 19살이었다라는 거.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이 20대 안팎의 창업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안 갖고 있어요. 사회적인 문화 자체가. 그리고 창업을 굉장히 많이 독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또 더더군다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3세의 성인식을 통해서 경제적인 독립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 큰 돈을 자기의 이름으로 갖게 됩니다. 그거를 10대 중반 후반부터 굴리기 시작을 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요. 그거를 부모님과 같이 공유를 합니다. 그거를 부모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대 창업은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때요? 20대 시작. 그냥 말 그대로 20살 대학생으로 그 대학교 새내기입니다. 그리고 10대에는 뭐 거의 그런 부분은 상상할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창업을 뭐 이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인 환경이나 분위기가 창업을 그렇게 호락호락 인정해주지 않고요. 굉장히 험난한 이러한 과정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창업을 하라고 해서 한동안은 우리도 벤처가 많이 붐업을 일으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20대에 그러한 용기를 지금 내고 그거를 성공까지 일으킨다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회적인 구조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 같은 경우는 20대 창업이 너무나 자연스럽다. 그런데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이 하브르타에서 왔다라는 거죠. 하브르타는 실질적으로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납니다. 자기의 생각을 질문을 통해서 표현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이러한 과정이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창의력은 어디서 나온다고 했죠? 가정에서 나온다고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일상생활에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이 바뀐다. 예전처럼 우리나라가 주입식의 교육으로 단순한 지식을 소화시키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바뀌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졌음을 다시금 강조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 하브르타는 실질적으로 끊임없이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토론하고 그 안에서 논쟁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지혜를 만들어가는 게 바로 이 하브르타라는 거죠. 하브르타의 하는 방법을 제가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자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토론 그러면은 보통 이제 학교에서나 이런 데서는 뭐 찬성 반대를 나누어서 3명 정도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전체 토론은 뭐 기본 6명 정도가 하게 되고 그 안에서 역할을 또 다 정해줘요. 너는 주장하는 사람, 너는 반론하는 사람, 너는 자료 정리하는 사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은 뭐 경청을 하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경청보다는 경쟁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팽배한 분위기 때문에 내 주장만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토론의 문화가 조금은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반대를 위한 그냥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있는 반대가 아니라 무조건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 아마 매스컴을 통해서 정치인들 뭐 토론하는 거 봐도 그렇게 들리지 않나요? 그러니까 남의 그러한 정책이나 공약 이런 걸 듣는 게 아니라 무조건 비판하고 무조건 부정하고 무조건 반대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나라는 너무 팽배하다. 하지만 하브루타는 어때요? 하브루타의 가장 기본 바탕에는 관계라는 속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짝을 이루는데 두 사람이 가장 이상적이고 많게는 뭐 4명까지는 하지만 많이 권장하는 건 두 사람입니다. 3사람까지 해도 또 한편으로 이렇게 의견이 쏠릴 수가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을 권장을 하고 있고요. 두 사람이 질문을 통해서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을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그 안에서 다른 생각을 들어줄 줄 아는 경청의 힘이 길러진다라는 거. 그런데 하브루타의 그 지금 그 토론을 진행하는 그 과정을 보면은요, 제가 이제 하나의 유형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일단은 똑같아요. 예, 그쪽도 찬성과 반대를 정합니다. 그리고 3번 정도 서로의 생각을 주고받습니다. 질문을 통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예요. 3번째는 입장을 바꿉니다. 그러니까 아예 입장을 바꿔서 대화, 질문을 주고받는다라는 거. 찬성은 반대가 되고 반대는 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을 고스란히 본인이 경험을 해본다라는 거. 그러면서 또 3번 정도 주장을 펼쳐나가는, 이게 바로 하브루타의 기본이라는 거. 또 이러한 유형도 있고요. 또 하나는 창의적 해결 방법이라고 해가지고서는 브레인스토밍,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레인스토밍 식의 그러한 하브루타가 운영이 지금 됩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경쟁 이러한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좀 더 나은 생각을 차곡차곡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하브루타의 전형적인 또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브루타는요, 경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경쟁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토론만 보더라도. 근데 이쪽 하브루타는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수렴합니다. 그러면서 내 생각을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이 고도에,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이러한 실천 과제들을 만들어 나간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하브루타를 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요, 이 시대가 원하는 비판적 사고력, 다양하게 생각하는 힘, 그리고 문제 해결력, 상상력, 창의력이 자연스럽게 어릴 적부터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거. 그러면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하브루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육적인 효과를 지금 5가지로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고등적인 사고 능력이 길러진다라고 합니다. 그건 당연하겠죠? 우리는 지식을 습득할 때 실질적으로 보고 듣고 읽는 거는요, 효과가 많이 떨어집니다. 뇌가 많이 에너지를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질문하고 토론하고 누군가를 가르치고 설득한다라는 거는 고도의 뇌 훈련, 그러니까 뇌가 움직이는 에너지를 많이 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 사고 능력이 길러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2번째는요, 다양한 생각과 창의적인 사고가 길러진다. 이거는 당연한 거죠. 예, 왜냐하면 하브루타는요, 다양한 생각, 다양한 견해, 다양한 시각을 그대로 수렴합니다. 나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부분을 인정을 해서 내가 그 다른 생각을 함께 좀 더 나은 생각으로 만들어내가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생각, 다양한 창의적인 사고 능력이 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3번째, 자기주도 학습, 자기 동기 학습이 길러진다. 그게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주도 학습을 굉장히 원합니다. 하지만 교육 방법이 자기주도 학습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걸 못 보죠. 거의 타인 주도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브루타는요, 토론을 하기 위해서, 하브루타를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미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료를 찾아야 되고요. 깊이 생각해야 되고요. 자기 주장을 정리해
정리하지 않으면은 하브루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스스로 공부가 자연스러워졌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교육 현장에서 보면은 거꾸로 학습이라는 거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미리 공부하고 와서 토론하는 거죠. 너무 좋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하브루타는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고 자료를 조사하고 그걸 이해하지 않으면은 하브루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주도 학습이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소통, 경청, 설득의 힘이 커진다. 이 부분은요, 대화를 통해서 무엇을 하죠?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전달을 하고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줍니다. 쉽게 말해서 경청을 하지 않으면 하브루타는 진행이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설득과 협상이 자연스럽게 하브루타 안에서 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요, 보통 이렇게 이제 뭐 면접이나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굉장히 쉽게 해요. 그래서 물어보면은 아버지랑 하는 그 대화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참 부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지금 5번째, 질문을 통해서 생각이 깊어진다라고 합니다. 하브루타는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질문으로 시작해서 질문으로 끝납니다. 질문을 계속 한다라는 거는 끊임없이 생각한다라는 거거든요. 질문을 할 줄 안다라는 건 생각하지 않고서는 질문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사고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당연히 창의력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하브루타의 교육적인 효과 5가지를 좀 정리해 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브루타는 최고의 공부법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도 하브루타를 실천하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문화가 좀 되기를 바라보며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